이런 게 남아있을까? 언제 팔아야 되냐? 살 주식이 없는 장이 있습니다. 이게 경기가 회복 안 될 것 같잖아요. 반격을 지금 이제 시작한 거거든요. 박종훈의 경제한방이 드디어 구독자 10,000명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쓴 부의 골든타임에 제 서명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물론 제가 글씨를 좀 못 쓴다는 점 좀 이해해 주시고요. 참여 방법은요. 먼저 구독을 눌러주시고 이벤트라고 머릿말을 붙이신 다음에 격려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5분에게 쏘겠습니다. 간단하죠? 그러면 기다리셨던 박세익 전무님 2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박종훈의 경제한방 인피니티 투자자문 박세익 전무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올해 부쩍 주식 투자를 시작하셨다는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이번에야말로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저점에서 산 분들이 많아서 이번에는 좀 돈을 버신 분들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나요? 이번에 분명히 돈 번 분들이 많습니다. 이 무서운 장에 들어온 스마트만인 거죠. 네. 그렇죠. 이 위기 상황에서 뭐 제가 3월 달에 바닥 쳤습니다. 이제는 갑니다라는 얘기를 하기 전부터 그냥 계속 우직하게 사셨던 분들이잖아요. 이 1,500대 PBR 0.5, 0.6에서 주식을 사셨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우리 개인분들의 완전히 큰 승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붉은 개미라고 표현을 했었는데요. 삼성전자의 평균 단가가 아마 46,000원 정도일 겁니다. 근데 지금 69,000원 찍고 지금 67,000원이거든요. 엄청난 수익을 난 거죠. 근데 조용히 돈 벌었다는 얘기를 안 하실 분이라는 생각이고요. 그러면 우리 또 서학개미들 계시잖아요. 미국에서 주식 사신 분들. 예. 한 25조 정도의 미국 주식을 사셨는데 1등이 테슬라예요. 네, 정말 1등이 2조 5천억을 사셨는데 테슬라가 올해 정확하게 연초 이후 500% 올랐습니다. 500%. 네. 진짜 엄청나군요. 아니 미국 주식에서 제일 많이 오른 주식을 우리나라 개인분들이 제 1등으로 많이 산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보면요. 개인 투자가 분들이 정말 스마트해졌고 옛날에 묻지마 투자를 하던 그 개인하고는 완전히 달라졌다.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 박종훈의 경제 한방 이런 훌륭한 경제 유튜브 너무나 전문적인 지식을 공짜로 접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이 많이 생겨서 그 우리 존니 대표님이 너무 우리나라 금융 용맹률이 낮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계속 그런 계몽을 해주시고 훌륭한 유튜브들의 활동 때문에 전 세계에서 투자 제일 잘하는 국민이 된 게 아닌가. 이번에 진짜 먼저 들어가신 분들은 굉장히 성공하신 것 같은데 주식을 아직 시작하지 않은 분들은 이미 주가는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싸고 좋은 주식, 강한 주식, 앞으로 좀 오를 주식 이런 게 남아있을까? 그럼 남아있다면 또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신 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제일 중요하죠. 사실 새로운 자금이 들어왔을 때 살 주식이 없는 장이 있습니다. 예, 상투권에서 시장은 엄청나게 좋은데 이 종목, 이 새로운 자금으로 뭐 기관에서 뭐 100억 집행하면 살 주식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항상 상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자신 있게 제가 지금 투자하셔도 30-40% 수익 날 주식이 널려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솔직히. 아직까지도 널려 있고요. 지난번 2250 밑에서는 빚내서라도 투자하라 뭐 이런 식으로 더 썸네일이 나가기는 했지만 정말 10년 만에 오는 찬스였기 때문에 그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대출은 받아서 하셔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2600이기 때문에 뭐 대출까지 끌어서 하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못 드리겠는데 지금도 보면 내년 연말까지 내가 은행에 넣어놓는 것보다는 내가 집을 사는 것보다는 주식으로 돈 벌 수 있는 기업들이 아직까지도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3월 달에 지금 지나고 보니까 그때 샀어야 되는데 이러시잖아요. 그죠? 근데 2600 왔네잖아요. 자, 그러면 내년 요맘때가 아니라 뭐 그냥 또 6개월 뒤에 내년 5월만 되더라도 그 코로나 타격 받았던 그 기업들 샀어야 되는데 아마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3, 4, 5, 6, 7, 8, 9까지 올라가는 장에서는 왜 과거 2009년도에 시장을 주도했던 리만 사태 터졌을 때요. 주도했던 애플과 아마존 같은 그런 성장주를 왜 사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렸다면 최근에는 왜 경기 민감주를 사야 되고 왜 컨택 주식을 사야 되는지를 많이 설명을 드리거든요. 이게 경기가 회복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경기는 회복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09년도에 미국의 실업률이 10%를 찍었었거든요. 리만 사태 이후에. 그 경제적 충격 때문에
2009년 10월 달에 10%를 찍고 2010년 5월에는 그리스 사태가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최근 10년 동안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난 해는 2010년이었습니다. 그때 대한항공이 1조 2천억 넘는 이익이 났고요. 아시아나항공이 6,700억 가까운 영업이익이 났었거든요. 지금 경제 상황이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내년도에 이런 보복 소비는 여전히 똑같이 일어날 거고 이번에는 다를 거야라고 하는 분들은 또 주식시장에서 비싼 대가를 좀 치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럼 21년의 키워드 보복 소비 여기에 주목을 해야겠군요. 자, 그러면 이번엔 반대로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 도대체 언제 팔아야 되냐? 일단 주식을 사면 20년, 30년 절대 팔지 말고 떨어지든 말든 계속 갖고 있어야 된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요즘 있더라고요. 과연 언제 팔아야 되는 겁니까? 얼마나 보유하면 좋습니까? 주식은 사는 거는 과학이고 파는 게 예술이라고. 네, 그렇죠. 네, 파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사실. 네, 파는 게 제일 어렵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네이버 같은 기업은 2002년도에 상장돼서 지금 280배가 올랐거든요. 300배 오른 기업들도 많잖아요. 그런 기업은 장기적으로 끌고 왔어야 되는 기업이고요. 우리나라 산업의 구조를 보면 거의 80%는 경기 민감 산업입니다. 경기 변동에 따라 주가도 출렁거리는 산업이군요. 뭐 우리나라 반도체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합쳐서 시가총액에서 30%인데요. 반도체도 사이클을 타는 주식이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 종목인데. 네, 대표 종목인데도 사이클을 타는 주식이고요. 그래서 이 사이클을 타는 주식 같은 경우에 2년 텀으로 저는 투자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2년 되는 시점에 가서 한 1년 더 끌고 가는 게 맞나 점검을 해보시면 되는 것 같고요. 그게 조금 이번처럼 구조조정이 심하면 심할수록 경기 회복하는 사이클도 좀 길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95년도에 멕시코부터 무너지죠. 네. 그리고 태국이 90년도에 태국이 무너지고 97년도 우리나라부터 해가지고 아시아 4마리 용이 자빠지고요. 그리고 98년도에 러시아가 디폴트 선언하고요. 그리고 2002년도에 스웨덴의 코쿤코에 있는 조선소가 파산을 하면서 현대중공업이 그 코쿤코 조선소의 골리앗 크레인을 1달러에 사온다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2002년 9월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95년부터 2002년까지 거의 7년 동안에 이 산업재 소위 말하는 경기 민감주들이 박살이 나던 해였거든요. 그러고 나서 2003년 사스로 또 시장이 공포스러운 바닥을 딱 찍고 나서 2004년, 5년, 6년, 7년 동안에 그 골디락스 장세가 오면서 시장을 주도했던 거는 산업재였었죠. 예, 그때 현대중공업 같은 주식이 17배가 올라가고 그 현대중공업에 납품을 하는 단조회사 태운 같은 경우가 정확하게 100배가 납니다. 예, 그 100배가 나는데 시간이 한 4년 걸렸었는데요. 구조조정이 길었기 때문에 반등을 할 때도 2년이 아니라 한 4년 정도 긴 상승이 왔었거든요.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려면 좀 더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할 건데. 그렇게 본다면 2020년에 구조조정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짧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4년까지 보긴 좀 어렵다 이런 말씀도 좀 되는 것 같은데요. 맞나요? 네. 이번에 그러면 이 경기 민감주들은 어느 정도의 그동안에 고통을 겪었나라고 보시면 아까 2011년도에 2200을 찍고 박스피로 들어갔다 했잖아요. 네. 2012년, 13년, 14년 동안 우리나라의 코스피의 순이익이 100조가 넘었다가 70조까지 또 빠집니다. 계속. 이익이 빠지니까 지수가 2200 갔다가 1800 갔다가 2200, 1800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5년 내내 박스피였고 이번에 2016년, 17년도에 반도체 사이클 때문에 2600 갔다가 또 박살나서 또 2000 왔던 거였죠. 그러면 결국은 2012, 13, 14, 15년도에 이익을 까먹었던 업종은 뭐였냐면 GS건설 망할 뻔했고요. 삼성 엔지니어링 망한 기업이었습니다. 그 이재용 부회장하고 같이 유증 들어가면서 겨우 살려놨고요. 대우조선해양 망했고요, 그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2007년까지 엄청난 그 인프라 사이클의 호황을 누렸던 그 기업들이 박살이 났습니다. 빅베스가 막 분기 실적마다 조 단위의 손실이 나왔던 게 2013, 14, 15년도였습니다. 그래서 15년 말에서 16년도에 유가가 26불까지 빠지죠. 26불까지 빠질 때 거의 뭐 그쪽 기업들은 다 망하는 분위기였었고요. 그리고 2017년, 18년도에는 반도체 사이클이었지 화학,
조선 이런 경기 민감주들이 주도하는 장은 아니었습니다. 반등은 들어갔었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경기 민감주들이 거의 2011년 이후로 차화정장세를 끝으로 해가지고 거의 9년을 쉬었다라고 저는 봐집니다. 그 사이에 많은 구조조정이 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오는 경기 민감주들은 저희는 그냥 내년 최소한 5월까지는 그냥 가만히 들고 바이앤홀드하는 전략이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바닥 대비 한 30에서 50% 올라왔지만 경기 민감주들을 보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가 이제 보면 옛날에는 이름이 호남석이었고 지금은 롯데케미칼이라는 기업이 있잖아요. 롯데케미칼이라는 기업을 10년 차트를 한번 보시면 15만 원에서 45만 원 갔다가 15만 원 갔다가 45만 원 갔다가 이럽니다. 10년 동안에. 예.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12만 원이 깨졌다가 지금 28만 원까지 올라와 있는데 얘네들이 경기가 회복됐을 때 주가 수준이 얼마 정도 갈까 생각해 보면 40만 원에서 또 50만 원 사이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면 지금 28만 원대이기 때문에 바닥 대비는 와 바닥에서 벌써 100%가 올랐네라고 볼 수 있지만 경기 민감주는요 사이클을 한번 타면 100%에서 300% 정도 오르는 게 기본입니다. 네. 민감주가 또 여러 가지 장점들도 있군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2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서학개미도 많은데 미국은 좀 다릅니까? 어떤? 예. 맞습니다. 요즘 저희 고객분들도 이제는 우리 시장 분석뿐만 아니라 우리 서학개미 분들을 위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자 한국 시장하고 미국 시장하고 저는 전투 전략이 다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메리츠의 존리 대표님이 주식은 10년 들고 가는 거다 하고 말씀하시지만 한국전에서는 약간 게릴라식 매매가 맞다라고 보거든요. 2년 텀으로. 미국은 왜 10년 들고 가는 전략이 저는 맞다라고 보냐면 미국은 경제 구조가 소비가 70%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미국 인구가 전 세계 거의 80억 인구 중에 3억 3천만 명인데 전 세계 소비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엄청난 소비 국가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1등 상품이 나오잖아요. 스타벅스가 벌써 1997년인가 8년인가 설립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미국에서 새로운 기업이 어떤 센세이셔널하게 돌풍을 일으키는 어떤 제품이 나오면 옛날에 맥도날드가 그랬었죠. 맥도날드가 전 미국에 다 깔리고 나서 아 이제 주가 상투 쳤다라고 해서 주식 팔았다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주가가 또 퀀텀 점프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전역으로 깔리고 또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데 시간이 15년 정도 걸린다고 봅니다. 15년? 네. 그래서 미국 주식은 아 얘다 싶으면 10년 끌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테슬라는 매매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모아서 그냥 쭉 들고 가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미국에서 1등이잖아요. 네. 그럼 전 세계 1등이니까. 네, 전 세계 1등이 되는 거고요. 애플, 아이폰, 이거는 삼성입니다. 아이폰 1등이 스마트폰을 만들었을 때 결국은 이제 삼성한테서 나중에 1등 자리 뺏기지만 여전히 영업이익 면에서나 시가총액 1등이잖아요. 우리가 1918년, 19년도에 스페인 독감이 있었고 그때도 스페인 독감이 뭐 엄청난 지금도 얘기될 정도로 그죠? 엄청난 파괴력이 있는 독감에 의한 구조조정을 겪다 보니까 1919년부터 1929년까지 10년 동안에 엄청난 불마켓이 왔었죠. 대공황이 오기 전까지. 근데 그 29년까지 시장을 주도했던 최고의 종목은 GM하고 포드였거든요. 그때 이제 마차에서 자동차로 내연기관차로 넘어갈 때 10년 끌고 가는 게 맞았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전기차가 마켓시어가 겨우 2%밖에 안 됩니다. 이 2%가 10%가 되는데 2025년, 뭐 2030년 되면 20% 하는데 이런 주식을 10년 끌고 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우리 서학개미 분들이 테슬라를 아주 이번에 잘 사셨죠. 우리도 이제 그동안에 IMF 때 우리의 우량 자산을 너무 헐값에 많이 외국인들한테 뺏겼었는데 이번에 보기 좋게 가서 반격을 지금 이제 시작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테슬라라든지 그 밑에 보면 참 좋은 주식을 굉장히 많이 사셨더라고요. 그런 주식은 그냥 장기적으로 길게 끌고 가는 게 맞다. 한국은 2년 텀으로 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주식시장을 전쟁터에 비유하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주식시장에서 오랫동안 갈고 닦은 베테랑 야전 사령관의 주식시장 뷰를 한번 접한 것 같고요.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경제한방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Round 1. Fight.